차마 이렇게 앞에서는 말 못할 고충, 실제로 그런 일을 겪는 사람도 너무 많고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메리카노. 네 고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 그냥 우기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경우. 안녕하세요. 서비스 전문가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라는 말 당연히 들어보셨죠? 내가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해 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서비스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만 해도 수많은 서비스직 종사자분들이 다른 말로 고배긍대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서비스직 외에도 각 직군별로 고충과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이 서비스직만이 가지고 있는 차마 이렇게 앞에서는 말 못할 고충, 바로 갑질인데요. 오죽했으면 감정노동이란 말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며 또 감정노동자 보호법 이런 게 생겨나겠습니까? 그러한 갑질 중에서 오늘은 서비스직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탑5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무례한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반말하는 일이 가장 흔한데요. 카페를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 아메리카노 한 잔? 설마 이러시는 분들은 없겠죠? 한 몇 년 전쯤에 들었던 얘기인데 실제로 엔젤인 땡땡 이런 커피숍에서 이벤트를 할 때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할인을 정말 많이 해주고 아메리카노 주세요 또는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하면 할인율이 없고 이런 이벤트를 정말 할 정도로 근로자를 보호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일하는 직원분, 아르바이트생, 또 나보다 나이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반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을 겪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무례한 유형을 가장 많이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유형. 근데 이게 아무리 내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내 의도를 상대방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까지 하는 것도 본인의 역할이거든요.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유형은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 반대로 직원이 하는 말을 내가 정확하게 듣지 않는 경우. 먼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메리카노. 네 고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메리카노. 뭔지 잘 들으셨어요? 아메리카노. 그리고 이 문제는 이 다음에 생겨요. 그 주문을 받은 직원이 신규 직원이거나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이면 본인이 파악하고 이렇게 아메리카노인가 보다 하고 주문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이 나 이거 주문한 적 없는데요 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가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애초부터 확실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 전달을 했다면 생기지 않을 일입니다. 또 했던 말을 반복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제대로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와, 진짜 사람은 본인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많이 우깁니다. 못 들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여러분 요즘에 콜센터나 이런 거 전화하면 많이 들을 수 있는 멘트가 있죠. 지금 이 통화는 땡땡땡땡땡에 의해서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사항이나 주의사항 같은 것들 분명히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매뉴얼대로 안내를 했음에도 다시 잘 듣지 않고 되묻거나, 또는 본인의 부주의로 어떤 피해를 봤는데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못 들었다. 정말 난감합니다. 이런 게 바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유형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냥 진상이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유형들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환불이나 취소를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경우고, 이런 분들은 또 직원이 회사의 규정 이런 것들을 들면은 됐고 그냥 무조건 환불을 원하잖아요. 그냥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노쇼, 막무가내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진상 케이스들. 그리고 은행, 영업시간이 다 은행이 빨리 문을 닫잖아요. 그럼 헐레벌떡 와서 마감 시간이 끝났는데도 나 지금 업무 봐야 돼 우기는 거, 원하는 거 해줄 때까지 안 나가요. 최근에 저 아는 실장님은 고객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이 마녀야 온갖 욕을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런 케이스가 역시나 세 번째로 꼽혔습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유형. 더러운 유형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요. 정말 표현 그대로입니다. 자신이 사용한 자리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물건 정말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하고 치우지 않고 그냥 퇴장하거나 기가하는 경우, 펜션이라든지 호텔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고요. 식당을 가도 진짜 그 주변이 휴지가 너무 너저분하고 음식물 뱉은 거, 가래 이런 것들을 지저분하게 한다든지, 대표적인 예로 또 아이들 동반해서 오는 식당 또는 카페에서 많이 발생을
경쟁을 하죠. 물론 요즘 예의 있고 센스 있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긴 하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아이를 케어하는데 더 저렇게 정신이 쏠리시니까 뭐 아이가 먹다 흘린 음식, 어지럽힌 장난감 여기저기 다 난장판으로 해놓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때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하면서 난감하죠. 이게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번째는 좀 더러운 유형.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성희롱하는 그런 고객분들. 물론 이제 시민의식이나 사회적인 이런 의식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요즘은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약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관들에서 요즘 법정 의무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이런 거 다 하잖아요. 특히 호텔리어나 이런 병원 코디네이터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뭐 케이스를 많이 들었던 경우가 있거든요. 편의점, 여러 가지 뭐 카페나 가게 뭐 이런 데서 간간히 발생하는 경우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성희롱이라는 게 조금 칼로 무자르듯이 되지가 않는 거죠. 뭐 요즘 사건 많잖아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다 성희롱이다.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노골적으로 쳐다보는 경우, 근데 뭐 안 쳐다봤다고 하면 그만일 수도 있는 거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다 포함이 되고요.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아무래도 대부분 깔끔한 외모의 이미지 그리고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니폼이나 이런 것들을 단정하게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호감 가는 인상과 이미지를 가진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섯 번째 유형은 성희롱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고객분들. 물론 내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고 고객이고요. 마땅히 또 대가를 지불을 했다면 충분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서비스에 대한 이런 대가를 지불했다고 해서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 종사자에게까지 예의 없게 대하는 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서 저도 본 글인데 서비스직이 웃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80% 어처구니가 없어서, 19% 웃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1% 고퇴근. 네, 그만큼 이제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감정 노동이 심하다. 그리고 요즘 워낙 친절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우스개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아들, 딸 혹은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직이라는 게 예전과 조금 다르게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모든 게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 써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와 시민의식이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